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복지가 전무하던 시절,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해 뿌려진 하나의 꿈과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과 애맹정신으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시각장애인 복지에 단단한 주춧돌을 쌓고 선도하며 이끌어온 50년, 시각장애인의 빛, 희망, 용기, 한국시각장애인 복지재단의 시작과 미래,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각장애 복지를 대표하던 맹인복지위원회가 법적으로 소멸되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암울했던 1970년대 초, 맹인복지위원회 회장단은 새로운 법인 설립의 뜻을 모으고 설립자로 백리전 선생을 옹립합니다. 시각장애인이 가진 무한한 능력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설립자의 철학과 의지는 결실을 맺어 1973년 6월 16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시각장애인 복지회가 설립됩니다. 재단은 당시 시각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했던 사업을 시작합니다. 점자판과 흰 지팡이 등 생활용구를 제작 보급하고 점자 세소식을 창간하였습니다. 점자화의 수건인 점자 한영사전과 점자 국어사전을 출판하며 시각장애인의 학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해 시각장애인 복지사업의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해외 복지시설 순방을 주도해 시각장애인 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높이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1981년, 재단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국내 최초의 장애인 복지관인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개관하였고 직업재활을 위한 기능연수원 건립, 재활훈련생 등의 기숙을 위한 인보생활관이 차례로 준공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지원의 제반시설을 하나씩 갖추어 나갔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설립된 고덕사회체육센터와 지역의 유아들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덕유치원이 설립, 운영되면서 시각장애인과 지역사회가 다양한 매개로 자연스러운 사회통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설립으로 재단의 복지사업은 날개를 달아 기초재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 사업을 시작하며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환경에 맞게 적용한 기초재활훈련 사업은 실명으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재활의 토대가 되어 우리 사회에서 안마사, 교사, 공무원, 법조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말 저처럼 이렇게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이곳을 알았어가지고 지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재단에 정말로 지금도 이용하고 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거의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장애를 입은 사람을 계속 많은 훌륭하게 재활을 이렇게 해주는 기관으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어렵겠다,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면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했고, 그때 어떤 과정과 계기가 지금 현재 저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고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독서, 학습 지원을 위한 점자 도서관을 세우고 양질의 녹음 도서와 다양한 점자 간행물을 제공하며 국내 최고의 점자 도서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성 전자 도서관과 모바일 도서관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며 변화에 대응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생활용구의 대중화와 다양화를 위해 복지관이 자체 개발한 제품은 70여 종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안테나형 흰 지팡이는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로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수입에 의존한다든가 적합한 것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 사명을 가지고 했어요. 흰 지팡이가 재질의 문제가 좀 항상 있었어요. 손으로 굽혀도 굽혀질 정도로 밟으면 당연히 휘어지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절대 그러지는 않죠.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을 맞춰서 만들어주게 되니까 그게 작은 그게 보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과 지역 공동체의 상호 지지 체계와 조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지역 복지 사업, 문화예술과 인문교육에서의 배움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평생교육 사업,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한 학습 환경 마련과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 사업, 시각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 여가 사업과 같이 오랜 세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개별 이용자의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여 권리 실현과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이 수영장 다니는 덕분에 이 나이에 이렇게 아직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실명을 해가지고 자살도 몇 번 시도를 했었고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다가 마음의 차츰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을 이제 잡고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함으로써 이제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많이 느껴요. 시각장애인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기까지는 항상 헌신적인 활동에 빛나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활동가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몰랐을 텐데 이 봉사를 통해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게 참 보람이 컸고요. 이 자원봉사는 저한테는 생활의 활력소고 삶의 기쁨을 주는 비타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복지 환경 속에서 재단은 어떠한 미래적 방향성을 갖고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항상 시각장애인의 웰빙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내에 혁신위원회를 두어 시각장애인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그때그때에 맞게 업데이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0년 동안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듯이 향후 50년의 계획을 수립할 때 하나는 환경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점, 또 다른 하나는 복지의 방향이 개별 맞춤형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접적인 서비스이든 아니면 서비스를 위한 어떤 연구이든 시기에 맞는 시각장애인 복지를 개척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각장애인 전용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인 또는 제도적인 또는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별 맞춤형 또는 개인 예산제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한국시각장애인 복지재단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하는 복지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꿔 나간다가 하면은 직원들의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마음으로 모든 걸 생각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무지에 씨앗을 심고 나무를 가꿔서 숲을 이루듯 우리 재단은 50년 전 심은 복지의 씨앗들이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뿌리내려 시각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의 100년을 소중히 가꾸어 갈 것을 약속합니다. 설립자의 꿈과 시각장애인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켜진 작은 불빛, 그 빛이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자의 등대가 되고 그 소망의 씨앗이 울창한 복지의 숲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숭고한 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